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권권 브라더스가 지금 지도부인데 뭐 어딜 나가기는 이 얘기부터 하신 분들 있어요. 일단 네.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했고 네. 조금 바뀌었잖아요. 조금 바뀌었죠. 네, 이제 조금씩 방향타를 틀어서 윤 대통령하고 조금씩 이제 항상 평행이다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정치 스케줄을 그래도 계획표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발생을 했다. 탄핵의 열차가 이제 제대로 출발했다고 봐야 된다. 이제 콘센트 다시 뽑기는 어렵고. 예, 이제 이거를 이제 기본 전제로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러면 당은 그럼 조기 대선이 있겠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선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아마 뭐 당 내에서도 워낙 율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탄핵의 시간이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희망론을 가지고 계획을 짠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희망론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4월 18일 넘습니다. 이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 막 생각하면 안 돼. 야 4월 18일에 다시 6명 되면 우리 다시 기각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네, 그건 정말 그건 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대선을 볼 때 그렇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전자에 뭘 짜고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되게 슬픈 얘기긴 하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뭐 선발 투수 셋 빼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저기 1선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1, 2, 3, 4, 5선발까지 다 무너진 상황이라고 뭐 거의 그 정도죠. 당이. 빼고 있잖아. 한 명은 그냥 아예 팀에서 빼버렸잖아요. 1선발 빼버렸죠.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위든 제구든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로 어떻게든 게임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저쪽 1선발이 빠지지 않는 한 아니면 저쪽 1선발이 큰 부상을 정말 확실하게 입고 그나마 저쪽 상황. 1선발이 좀 하자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그렇지. 지금. 예. 그래서 몰수 게임으로 이기거나 네, 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다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7년도 대선 때 네.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7% 이렇게 네.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야 합치면 이겼을 텐데. 합치면 52대 41인데 네. 야 이거 원래 이기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네. 선거는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한테 찍거나 아무도 없으면 안 찍거나 무효표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지.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됐다고 치잔 말이에요. 나머지 두 분이. 절대 그만큼 안 나오죠. 그럼 그때 안철수 20일이 다 홍준표로 그대로 흡수되냐? 아닙니다. 일로도 일부 가요. 그렇지. 왜냐하면 1순위 안철수인데 2순위 홍준표가 아닌 분들도 많거든. 그렇죠. 맞아요. 유승민 맞아요.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1순위 유승민인데 그래서 유승민인데 2순위는 안철수인데 안철수? 근데 안철수도 그러면 문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50대 41로 이기는 선거다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네요. 맞아.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뭐 다자 대결이든 뭐 양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 중요하겠죠. 네. 과반이 되냐 안 되냐를 보고서 반명연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반명연대. 비호감도가 워낙에 강하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인데 그 반명연대의 주인공이 국민의 후보냐? 그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1대1 대결을 가정을 네. 했을 때 뭐 국민의힘 하나 있고 네. 이 한쪽은 상처 입은 이재명, 네. 2심 유죄를 달고 있는 이재명. 네.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다. 네. 이렇게 보는 네.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지금 어쨌건 뭐 이준석 대표도 지금 나온다 그러고.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틀리지. 네. 우리의 네. 가정이. 네, 가정 이준석 대표 나온다 그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분위기로 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된다고 단일화를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자기는 가는 거지. 네. 그다음 이제 홍준표 후보는 무슨 술 써서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맞으려면 이재명 2심 나와야 되고 네. 우리 후보가 홍준표인데 이준석과 단일화를 해야 돼. 아니면 우리 후보가 딴 분이 되면 홍준표 후보는 따로라도 나올 뿐이에요. 이분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단일 후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러면 이제 또 그러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페어 후보가 이제 또 나올 거다. 요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제가 다자 대결을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국힘이 재집권한다 확률 진짜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또 그렇지 막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이 이런 네. 얘기 할 수 있냐? 댓글에 막 그거 가지고 또 형 욕하는 분도 아니, 있더라고. 뭐 욕을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적인 현실인데 얘기를 어떻게 해야 제가 재집권을 안 바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내에서는요. 아까도 제가 그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 후보 내지 말자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랬더니 또 이제 몇몇 분들은 네. 한동훈 후보를 정말 반대하는구나. 한동훈 나오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네, 그 그렇지. 뜻이 아니고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후보를 낼 만한 명분이 있냐. 그 면이 쓰느냐.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쪽이구나. 그죠? 그런 이제 상황이지. 그게 못 이긴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의원분들이 있다. 그 얘기 제가 들었으니까. 그지 거기에 한동훈은 안 되고 뭐 홍준표는 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그거 멀었어요. 멀었어. 너무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12월 3일 이후부터 한 달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해. 거의 무슨 대하드라 저 블록버스터야. 사람들 500년 중에 한 250년치를 한 달에 했잖아요. 진짜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일단 이건 좀 냉정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보다는 결국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냐가 훨씬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근데 왜냐하면 이제 플로우 꽂아놓으니까 요건 3심까지 있는 거고 네. 이게 중요하지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어쨌건 최상욱 부총리가 이렇게 플로우 꽂아가지고 이제 둘 채워줘서 이제 가니까 하다가 이제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무리수 이렇게 막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제같이 뭐 이렇게 편지 써대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조금씩 한 발씩 뺄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내야겠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미 생겼어.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최소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을 방어를 할 거예요. 적절한 범위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 그 영장, 네. 영장 집행, 영장 네. 발부, 영장 청구, 영장 네. 발부, 영장 네. 집행 과정에서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네. 내일도 이제 예정이 돼 네. 있어. 네. 대법원 가서 항의한대요. 네. 그 정도는 할 겁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 논리, 예를 들어서 이게 국권 침탈 세력의 그게 제일 위협 무서운 때문에 거지. 계엄을 했다는 둥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그게 동조하는 걸로 많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거를 이게 적절이라는 단어 안에 참 많은 것이 있는데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잘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존중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못 하더라고. 네. 그게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왜냐하면 들었어요. 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 이거 안 좋다, 이거 한도를 넘었다, 이거 사법 과잉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는 논리가 안 쓰죠. 저는 그건 좀 궁금해. 여기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했을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라면 네, 지금 현재 당대표라면 그래도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결국은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사실 조기 대선은 거의 현실화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 야, 그 탄핵 심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넌 탄핵이 인용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냐? 이게 기각되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잘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스포츠 같은 거 하면 뭐 한일전을 뭐 일본에서 하면 심판 때문에 졌다 그러고 한국에서 하면 이길 수 있어. 뭐 계속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이래요. 막 비분간격 이랬잖아요. 딱 지금 그 분위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력으로 보잔 말이에요. 실력을.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에 대해서 헌재 심판을 기각으로 끌고 간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게 합리적이라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전제를 깔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기각될 수도 있어요. 기각될 수도 있는데 인용된다는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스케줄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맞지. 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비대위 체제가 예. 선대위 체제로 이제 가는 네. 방향으로 갈 네. 거고 후보는 어떻게 뽑을 거고 뭐 이제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 등판을 언제 하는지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얘기 하셨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단 등판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공을 던질 거냐고? 네, 그러니까 일선발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야구는 어려워.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야구를 한다 그래서 맞죠. 야구를 한다 그랬어. 야구를 네.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근데 이번 시즌에 꼭 등록을 할 거냐? 네. 그건 모릅니다. 아 이번 시즌에는 재활을 하고 다음 시즌에 등판할 수도 있고. 어느 팀에도 등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미 탈퇴 형식으로 계속 있는 건 거지. 그 여기 애매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좀 보면 과연 지금 현재 저 국민의당의 한동훈 대표가 돌아가면 당을 중심 잡고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당의 상황이 또 혹시 상처만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일단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의로 내가 어느 팀과 계약을 해서 나 계약할래. 나 뛰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은 그는 안 돼요. 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이 네. 안 되겠다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투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혹시나 응해서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야 이대로 가다가는 골로 안 가겠구나. 되겠다. 이제 도저히 한동훈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자, 그럼 한동훈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어느 시점에 할까요? 대통령 저기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그냥 생각할 네. 때는 자 탄핵이 거의 가시화가 돼. 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탄핵 날 것 같아. 날짜도 나왔어. 네. 그럼 역순을 해봐. 네. 야 한 2달 20일 정도 있으면 대선이야. 네. 선관위에서 이제 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 네. 근데 현재 스코어 지지율 보니까 택도 없어. 네. 뭐 한동훈 빼고 나머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근데 한동훈을 넣어봤더니 그래도 좀- 해볼 만해. 좀 높네. 이러면 100%입니다. 아 그때 되면 당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야지. 음. 그게 당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가시화될 시점.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높을 거냐는 얘기인데 저는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사유 밝혀진과 동시에 이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보도들이 계속 이어질 네. 거예요. 그렇죠. 또 이재명 따르는 라인 열차도 계속 가고 네. 있어. 분위기가 막 좀 또 끌어올려요. 네. 선거 국면으로 그렇지. 가는 와중에서 그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잘했네. 네. 그 한동훈의 자산 있잖아요. 비상경 관련한 그 네. 결단력, 그 네. 리더십, 네. 그 빠른 상황 저번에 판단. 형님이 얘기하셨던 예, 그 그거. 바로. 그거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 당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사 좀 띄워주세요. 사실 저도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보고 너무 와닿더라고요. 양상호 칼럼 보면서. 그렇지. 다 빗나가는 이유. 네, 다 빗나가는 이유가 저기에서 그나마 비상계엄을 막아섰던 18명을 배신자라고 만들어버린 거. 그게 이제 빗나간 이유의 첫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 투수들이 나와서 공을 하나씩 던졌는데 한동훈 대표만 스트라이크 하나 던진 거예요. 다 그치? 볼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스트라이크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볼을 다 스트라이크라고 한동훈 대표가 던진 게 볼이라고 지금 막 스트라이크 존이 잘못됐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 보기에 누가 봐도 저건 볼인데 그렇지. 이 심판이 이거 잘못 보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저 진짜 항의하는 거죠 심판한테 막 감독 대행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야 이게 볼이지 지금. 감독 대행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그렇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정작 스트라이크 던져놨더니 나와가지고 또 볼이라고 막 와서 그렇지. 욕하고 판 엎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오늘 신년 뭐 여론조사들 보니까 한 대표가 안 높더라고요. 정치 지금 휴직이니까요. 진중권 교수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에서 저하고 네. 똑같은 생각을 네. 갖고 있더라고. 지지율이요? 정치 재개선하면 바로 올라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까 다시 등판만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 지금 시동을 껐잖아. 시동을 꺼놨으니까. 시동을 껐는데도 그 정도 나오는 거는 저는 그래도 그게 있다. 그게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지지율이 막 오르니까 그때 치고 나가서 네. 후보가 되면은 네. 이재명도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지율은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 네. 대선을 정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만 또 볼 때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동훈 대표 또 이게 이제 제 해석, 얘기하죠. 개인적인 네, 해석이야. 네, 네. 대선을 나가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 후보가 됐다고 쳐요. 네. 지금 이 토양 하에서 네. 국민의힘 85명이 탄핵에 반대하고 네. 의총에서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가운데 세이 굿바이도 없이 그냥 헤어졌어. 네. 근데 다시 후보가 됐어. 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네. 단일한 대오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선대위가 꾸려지면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정말 자기 선거처럼 그렇게 뛰어줄 거예요. 윤 대통령 만들 때처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시너지가 안 나온다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혼자 계획이론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하면은 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졌으니까 책임지고 나가세요. 네.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용당하는 거잖아. 그지 괜히 그 지지율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네. 뭐 후보가 되면 대선을 어떻게 그걸 치르고 또 하면 또 너 때문에 또 대선 졌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책임 만져 한동훈은? 그거 맨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17년도 때를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다 차출돼서 그렇게 해서 내가 5%짜리 당을 끌어서 뭐 24%나 나왔고 그걸로 대선 끝나고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셔갖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돼요. 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돼서 당권까지 접수해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18년도 지방선거 때 정말 우리 다 망했잖아. 그때는 막 홍준표 대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유세현장에. 오지 말라 그랬죠. 제가 강동구에서 당협위원장 할 때 막 그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서울시장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어요. 제가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도 했다고. 네. 너무 힘들어서 그때 18년도 19년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19년도는 황교안의 시대. 그렇지. 18년도는 17년도부터 홍준표의 시대. 홍할배. 우리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제 얘기는 뭐냐면 자, 요번에 대선 후보가 그 이후에 당권까지 연결되는 그 권력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된다고 쳐도 17년도처럼 다시 당대표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저는 홍준표 시장의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막 어지러워. 뭘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저 탄핵 찬성하는 것들 전부 다 저 출당시켜야 된다고 막 했다가 그럼 탄핵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 혼자 조기 대선 맨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말 발언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분은-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수준의 멘트들이 안 그거는 나와. 그거죠. 내 자리를 네. 이 두 검사 출신이 와서 빼앗았는데 한 네. 분은 대통령 됐으니까 면제, 까방권이 있고, 네. 근데 탄핵 당하니까 또 미워.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은 가라. 두 네. 용병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용병을 썼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티칸이냐고. 얼마나 우리가 바티칸이야? 예? 뭐 스위스 용병 써요? 그렇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약하게 네. 멀리 보면 19대 총선부터 공천을 잘못했다는 평이 네. 있는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왔고 19대 총선에서 우리가 김용민 등등등 헛발질하면서 네. 과도하게 의석을 얻은 게 거기서부터 독이었어요. 152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3.6% 차이로 108만 표 차이로 이깁니다. 네. 부울경 이긴 게 딱 108만 표 차이예요. 나머지 지역 똔똔이란 얘기예요. 네. 굉장히 위기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탄핵당하고 그 중간에 16년도 총선 때 지잖아요. 네.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는 걸 우린 인식을 못하고 우리 실력이 떨어지고 우리 구속이 떨어지고 우리 제구력이 떨어진 걸 인지를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내가 그래도 메이저 출신인데 왕년에 내가 볼 좀 던졌는데 그러고 10년 동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뭔지 뭐 방원순 시장 그렇게 되신 다음에 재보선 생기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영입하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됐어. 그치. 이번엔 밥상을 더 크게 엎은 것 같아요. 의석수는 20개가 더 줄었어요. 네. 맞아. 자, 이 점진적인 후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앞으로 지방선거 그다음에 선거구제 선거법 안 바뀐 상태에서의 총선 못 이깁니다. 그렇죠. 당분간 못 냉정하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거는 딱 대선 하나 이길 수 있는 거는 이거 인물 대결이니까. 근데 이번 너무 어렵죠. 네. 딱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상처 입은 이재명과 우리와의 1대1 대결에서는 혹시나
혹시나 반명연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대1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한 20% 넘게 찾아요. 누가 등판을 해도 이재명 대 누구, 이재명 대 누구 그렇지. 해도 뭐 지금이야 더 그럴 건데 그렇지. 사실 앞으로도 확 더 좋아질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좋아져? 1대1로 해도. 어떻게 좋아져? 형님 말대로 여기 상처 있고 2심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던져야 되는데 팔 하나 꺾여 있고 막 이렇게 나와야 지금 뭐 그나마 그때 가면 저쪽이 또 분열돼서 저쪽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기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렵죠. 그건 만화지. 만화도 그렇게 쓰면 잘 안 네, 팔려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쨌든 저는요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한번 있을 거다 제 평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또는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부름을 당할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네, 그거는 뭐 저도 동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밥 지을 때 냄비밥 할 때 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잠깐만 봐도 안 돼. 어. 그렇게 성급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긴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저랑 동갑이니까 아직 어리죠. 사실. 그럼요. 이제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 아깝고 귀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써먹었다가 상처만 너덜너덜 이렇게 입게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럼요. 지금 저희 당의 그 토양이 사람을 키우려는 토양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데리고 와서 슉, 데리고 와서 슉. 좀 클라 그러면 샥. 그렇죠. 이렇게 누르거나 자르거나. 오죽하면 공달이에요. 이게 형을 보면 딱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뭐 공천에 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현실을 좀 어떻게 좀 바꾸고 싶어서 엄청난 카르텔이 있어요. 그렇지. 기도 안 차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답이 많이 없기는. 지금 뭐 그렇다고 갑자기 권권 브라더스 내려가고 막 갑자기 무슨 탄핵에 찬성했고 하는 사람들만 딱 해서 신선하게 지도 그럴 일은 없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너무 뻔뻔하죠 그러면. 그렇죠. 너무 뻔뻔하죠. 너무 자, 그럼 한꺼번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잘했냐? 기본적 책임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니까.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께 진솔함을 설파하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로 가야지. 무조건 탄핵은 막아야 돼. 뭐는 막아. 무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자꾸 이게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게 패키지로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야, 너네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저기를 어떻게 막을까 생각하지. 이재명 저거 판결 끝나기 전에 우리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이 나라 국가 경제나 이런 건 외교나 거덜나도 돼. 그럼 아니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는 막 뉴스 보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이거 참 중동 문제보다 풀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중동 문제보다 풀기 힘들겠다. 와.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지금 머리 아프구나. 그러니까 그냥 사실 현실이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저 권권 브라더스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럼 지금 현재 당의 인적 구성에서 누가 온다고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외부에서 오겠냔 말이에요. 외부에 들어오면 또 쫓겨날 텐데. 올 리가 없지. 네. 그다음에 이제 안에서 뭐 전직도 아니고 뭐 안에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다고 뭔가 좀 개혁적인 힘을 올려놓으면 또 연락 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또 쫓겨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 12년 전, 13년 전 총선부터 공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된 분이 지금 4선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 총선 된 분이 3선이고 네. 이런 쭉쭉쭉쭉 이게 쭉 잘 돼야 계속 선순환이 네. 일어나는 건데 그 12년 총선이요. 바로 몇 달 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과감한 개혁 공천을 못했어요. 박근혜 비대위 그렇지, 시절에. 그렇지. 그리고 그때 굉장히 위기감이 많았거든. 왜냐하면 그 직전에 홍준표 대표 1차 대표 시절에 디도스 이것 때문에 네. 완전 지도부가 붕괴하고 굉장히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게 그냥 분열하지 마 그냥 가자 막 이런 분위기의 총선이었는데 의외로 저쪽에서 똥볼 차는 바람에 의석수가 오버한 거예요. 152석. 그쪽이 그때 당시 똥볼 많이 찼죠. 김용민 뭐 라이스 콘돌자 라이스 발언 뭐 죽여버리고 어쩌고 그 걔네 뭐죠 낙곰수 그렇게 네. 된 거거든요. 우리 실력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저쪽에 똥볼로 된 거지. 쟤네 에라에서 더가웃에 공 들어가는 바람에 투베이스 들어와가지고 그 이긴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의 개인기 또는 개인적 카리스마에 힘입어 3.6% 이긴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야 보수가 2번 연속 집권하고 과반이니까 다 해도 되겠네 했다가 자기 실력보다 오버되는 걸 하니 어떻게 됐어요? 안에서 골 맞고 큰 탈이 나죠. 네. 16년대 찐 박이면 다 이긴다 하다가 122석 나와서 한석 차로 국회의장 한석 차로 뺏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유 길다. 아유, 하여튼 뭐 저희가 뭐 한 대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수준 낮은 게 정치평론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고민이 근데 이제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라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잘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여기 또 와수다 시청자분들이 한동훈 대표 많이 아끼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기도 하고 또 형님도 한동훈 대표 지도부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고 아예 태연이는 그냥 형이 친한으로 하던데 뭐 친한이지 네, 뭐. 친한이지 대놓고 친한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저도 좀 이렇게 보수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보수가 좀 바뀔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좀 있었는데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깜깜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인구 구조와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여론의 흐름, 또 이 지지자분들의 이 열기, 생각하시는 방향 이런 거를 볼 때는 결국은 별로 길지 않아요. 이 남은 기간이. 그러니까 그걸 잘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중요하죠. 버텨야 뭘 보든지 말든지 할 그렇죠. 거냐. 버텨야 보죠. 네,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죠. 버팁시다. 그럼 저 버텨보시죠.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존버 아니에요, 존버. 존버. 공단이 존버예요, 존버. 사실은. 아 존버죠. 그러네. 사실은 그건데 제가 그거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공단이 훨씬 낫다. 그렇지.